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새 코너 외부자들은 가고 진짜 내부자들이 왔습니다. 친해지길 바라. 여야 절친 노트 여야 두 초선 의원 출연했습니다.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별로 안녕하지를 못했어요. 예, 저는 안녕합니다. 절친 노트, 절교하고 싶은 친구 절친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상희 의원을 딱히 그렇게 절친 노트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좀 즐기고 그랬어요. 즐기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점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관계. 아니, 날 보지 말고 이야기하시라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들. 저 방금 전에 이제 광고 나갈 때 아마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까볼까? 니 개항겠나? 뭐 이런 얘기들을 오갔다는 거. 자, 2467님께서 이상희 의원님이랑 양문섭 의원이 두 분이 절친이시라고요? 아니면 절친하라고 모신 건가고요? 즐겨하고 싶은 친구. 두 분의 조합 뭐죠라고 하셨는데 뭐 이 두 분은 절친이 맞습니다. 예. 예, 한 30년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 나갈 때 항상 그 제 방에 와가지고 예. 징징거리고 추석 명절이 됐는데 선물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선물이 많이 들어오더니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저도 선을 넘을 수가 김영란법이 있다는 거. 없었어요. 그때는 김영란법이 근데 없던 시절이에요. 두 분이 잘 나가시던 시기가 이게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별로 잘 나간 시기가 예, 없어요. 별로 잘 나갈 때 좀 지금 배려를 해주고 이러던 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 제가 잘 나갈 때는 많이 배려를 했는데 예.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 전화 씻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요? 그거 알죠? 반사. 예. 예, 반사. 반사하겠다.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가 얘기는. 자주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근데 제가 주인급이냐 잠시만요. 예. 전화를 씹으면 저도 말 좀 합시다. 예. 예. 그 근데 컨텐츠도 없는 우리 분은 뭐 말하면 말 거예요. 우리 야, 이제 김대중 자, 그- 여러분 현역 의원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거 예, 원외가 아닙니다. 현역 초선 의원들이에요. 김태현 의원님. 의원님이요? 저요? 앵커님. 예. 이 방송이 어떻게 해서 성사가 됐습니까? 저는 예. 양문석 의원께서 오케이 하실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예. 그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난 제가 적극 추진했습니다. 등원, 두 분의 관계를 아니까. 등원한 다음 날 여기 이제 출연했는데 나가는데 그 형님 상희 형이랑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상희가 안 하려고 그럴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자를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도 이것도 이 공중파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다 듣고 계시는데 예. 그렇게 상강오륜이 몰고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또 싸가지가 있잖아요. 인이해지. 이해지.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건 사담은 이제 방송 끝나고 마저 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첫 번째 주제. 의원님, 요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서 예. 그 애완견 발언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하고 의원님을 윤리위 제소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천하람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예. 개혁신당은 튀지 않으면 예. 언론에 나올 그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딱히 개혁적이지도 않은데 개혁신당이라 해서 예. 원래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명과 실이 상부가 서로 도와준다?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안일부자야. 서로가 명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예. 튀기는 튀어야 되는데 어떻게 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치하다. 이제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위 제도 유치하다던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참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뭐 윤리에 대한 그 본질적 의미도부터 먼저 깨달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국민들에 대한 그 영향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좀 자극적인 어떤 애완견이라든가 뭐 동물에 비하하는 그런 발언 이런 등등이 과연 국민적 정서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 표현하신 건 좋은데 그런 거 우리 양 의원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개혁신당 글쎄요, 양 의원님 말씀드리면 개혁신당과 완전 결별을 하겠다. 물론 뭐 같이 붙은 적도 없겠지만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여러 가지로 뭐 저는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은 중립적 지대에서
어느 정도의 정의적이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진행해 본 분이 이렇게 그 주제를 두 개를 가지고 그렇게 길게 하는 경우에 그 진행자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를 그 예를 들었다는데 언론학 박사시잖아요. 네, 박사시잖아요. 저널리즘의 기본이 뭐예요? 워치독, 그 독이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랩독, 그것도 그 무릎 위에 있는 개를 애완견이라고 해요. 가드독, 가이드독. 개를 상징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면 언론학 박사 어디에서 땄습니까? 예? 그걸 학술적 용어로 이야기하셨군요. 학술적인 그 용어의 개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발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전체 다를 그다음에 부독으로 보시네요. 그럼. 아니 그게 기본적인 언론학 개론의 그 한 번도 강의 안 해보셨죠? 언론학 개론을 의원 가르칠 때 그렇게 저 이야기를 해요. 교수인데요. 교수예요? 강의 안 하는 교수예요. 예. 의원님 혹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하고 이제 우리 의원님이 했을 때도 예. 학술적 용어로 100%서 쓰셨다는 거예요? 랩독의 의미로 비난의 의미 뭐 이런 게 전혀 아니 없었다는 저는 이재명 자, 근데 대표가 그게 언론학에 이제- 대한 학술적 의미를 알고 계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럼 검찰의 무릎 위에서 노는 강아지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 미국에서 이제 언론학이 이제 처음으로 발현하고 저널리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국 저널리즘의 이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 저널리즘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민주당, 공화당 정파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기간지. 정당 기간.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공화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그 신문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중간 가다가 이제 객관성 공정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그 언론의 사명이 뭐야?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냥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해놨는데 권력에 그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권력에 그 받아쓰기하고 권력에 호위무사로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잠시만요. 애완견이라고 미국에서 정의를 양의의 합니다. 말씀이 제가 충분히 되는데 예, 지금 반론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학술적 용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이 이야기하신 소위 말해서 정치 레토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 용어 랩독이다 가이드독이다 뭐 언론학에 공부하는 사람 그거 치고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아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 의원 축구 좋아하시죠? 예. 네, 저하고 공부 많이 찼죠. 예. 국회에서 축구 리그전이 있습니다. 축구 리그전인데 기자팀도 있고요. 거기서 보좌진 팀도 있고 해서 1년 동안 리그를 하는데 이번에 첫 승을 했어요. 누가? 기자팀이. 예, 제가 왜 이 말씀 굳이 드리냐면은 이분들은 애완견도 아니고 기레기도 아니고 그냥 축구 좋아하고 기사 쓰는 기자들입니다. 예, 예. 뭐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뭐 끌어안고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많이 실수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학술적 용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표현해서 억지로 그렇게 포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게 더 어색한 겁니다. 이제 좀 이야기가 과하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끊고 나가는 게 맞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 제 같으면 좀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기사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라는데 그걸 뭐 또 갑자기 뭐 학술적 용어로 랩독이다, 가드독이다, 뭐 워치독이다 이야기 그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국민이 그걸 믿을까요? 원래 이 언론학의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느냐면 저자의 죽음, 해석의 다원성이라고 있거든요. 화자, 말한 사람, 메시지가 이미 나가면 그건 화자의 의도, 메시지를 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해석하는 건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희 의원이 저렇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사상의 자유의 영역에 동의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속에 들어가서 본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 자기가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학술적 용어로 자꾸 아니 이야기하시는데 앵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하는데 자꾸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좀 앵커도 좀 예. 배려하세요. 다음 주제도요.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아니 대표 왜 자꾸 저기부터 질문을 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먼저 반론을 하셔야지. 드릴게요. 이제. 예. 그래요? 네. 저는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 있고 그러면 이상한 예. 얘기 자꾸 방송 하잖아요. 이재명 진행 이렇게 중에 앵커한테 자꾸 달라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어요. 저 지금. 앵커 해 보셨잖아요 불교 방송에서. 아니 본인도 앵커를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앵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긴 뭐 있잖아요. 자, 시간이 시간이 가고 했기 있습니다. 때문에 자, 지금 그만하세요. 진행 우리 이제 여기서 모르겠지만. 벨 갖다 놓을까 봐. 띵띵띵띵 하면 이제 말 안 하는 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벨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 연임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 같은데. 아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예, 예. 뭐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당 체제가 다 만들어졌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그거를. 글쎄요. 아마 재밌는 어떤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당권에 대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뭐 그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당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출마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되겠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심스럽죠. 뭐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당대표 연임을 위한 독소 조항들 다 뺐지 않습니까? 다 뺐기 때문에 연임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요식적 행위 출마를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요식적 행위가 되고 이미 판은 이재명 당으로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감동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흥행적 요소로 따진다 그러면 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우리 이상희 박사님의 기준, 예. 박사님 아니고 의원님이죠. 예. 이상희 박사님 기준이 냉전 체제 1950년대 냉전 체제의 사고 방식이 일당 독재, 일당 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 전반적인 의식의 수준이 1950년대 냉전 체제의 사고에 갇혀 있다. 지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국민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라는 큰 시대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 1950년대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에 냉전적 사고방식의 표출물인 일당 독재, 일당 체제, 일극 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 죄송합니다. 뭐 이야기하세요. 중간에 잘라서 들어왔으면 그냥 하세요. 그래서요, 양 의원 이 상황 자체를 참 기이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치도요 문화와 마찬가지 복고풍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1950년들 지나서 지금 이재명 일당 시대가 복고리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이한 현상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거는 나 복고풍이 예. 있는 줄 몰랐는데요. 복고풍 있어요. 찾아보세요.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안 가본 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들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가본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새롭게 그 개척하고 넓혀가는 과정이 네. 그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고 이게 도전이고 이게 개혁이고 이게 혁신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개혁과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복고풍을 좋아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냉전적 사고 체계 속에서 한 발짝부터 못 움직이는 국힘당의 모습을 우리 이상희 의원은 안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당의 정체성에 맞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놀라운 프론티어 정신에 대해서는 내가 참 경의를 표합니다. 무슨 정신이요? 갑자기 프론티어 그 정신이죠.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프론티어 정신, 예. 개척자 정신. 왜냐하면 저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발음 안 되면 명동거리에 객자 갑자기 정신이라고 이상하게 하세요. 폭넓은 나팔바지를 입고 등장했는데 적응하려면 좀 힘들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공당 그러는데 이 공당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각 정당마다 원칙과 철학이 있을 것이고 이념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이게 이제 공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성원들은 뭐 공당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그게 충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양의원이나 저나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대표성을 띠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에서 일사대오에 대한 부분으로는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고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 거기에 활동하는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 그러면
뭐 당대표 뽑는데 보니까 뭐 사전 정치 작업 다 했지 않습니까? 당권 대권 분리 원칙도 다 없앴고 부정부패 연루되지 않는 자동 삭제 조항도 다 없앴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그칠 것 없다. 이대명 체제는 역시 새로운 신묘한 강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수법들 그런 어떤 신공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 사회자 하기 힘들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저렇게 주절주절 길게 그 잘못된 팩트를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반박을 하겠어 뭐 하겠어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예, 자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잠깐 이상희 죄송합니다. 양문석 의원 문체위 가실 거죠? 예. 저 신문 담당은 문체위 가시고 예. 문체위시고 예. 지금 이상희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입니다. 아마 상임위가 결정 안 됐지만 방송을 담당하는 과방위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이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언론 전문가시니까 요 얘기 해보죠. 방송 3법. 민주당에서 이제 방송 3법 과방위에서 통과시켰어요. 물건들 좀 치우시죠. 뭐가 날아다닐 것 같습니까 지금? 위험합니다. 일단 이상희 의원의 요 방송 3법에 대해 입장 듣고 양문석 의원 반론 듣는 걸로 할게요. 네. 아니 제가 먼저 듣고 제가 반론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일관성이 없어. 그러시겠어요? 자기한테 먼저 이야기 안 시켜준다고 바로 앞에 두들거리고 그러면서 그 앵커를 아빠가 너 하세요 먼저. 먼저 하세요. 이미 그분이 성명서 다 발표했잖아요. 민노총 잡바 언론 뭐 이런 그 정말 그래도 이제 법사위에서 죄송해요. 과방위 통과한 거니까 법안이 나왔으니까 그 법안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죠. 앵커 잘하시네. 불편하죠. 정말 이 얘기를 너무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입이 아플 지경인데 방송의 자율성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양문석 의원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물론 다행히도 문체 쪽으로 가시고 저는 운명적으로 과방에 가는 이 자체가 참 다행이다는 생각 좀 듭니다. 로비했잖아요. 나 못 오게. 아니 제가 언제 로비했다고. 아니 교수님 같은데요.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같은 제자 같은 지도 교수님. 근데 그 교수님 되게 힘드셨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상희가 전화가 왔는데 이상희 의원 얘기 들어보고 이상희가 전화가 왔는데 양문석 가방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과 관계 없는 얘기니까 방송 3법에다 문제점 들어보고 반론 듣겠습니다. 그 방송에서요 양문석 의원이 가장 공정한 방송이 되고 독립된 방송이 하려면은 뭐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될 것 같습니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죠. 또 난 몰라요. 그다음에 이야기해 보세요. 권력보다 더 앞서는 게 사실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을 때 가장 언론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된다. 그다음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뭐 등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사실상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의 속성상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비판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일 치사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광고주. 검역 아니겠습니까? 이게부터 독립이 돼야 진정한 어떤 공정한 방송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요. 왜 굳이 지금이 왔어야 민주당은 경영권 지배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겁니까? 이야기하세요 계속. 그 21명의 이사회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그러면 그 이사회에 통해서 이사회 시스템에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다시 뽑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 뻔히 보이는 편향된 어떤 의식과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민주노총 언론노조 그다음 민주당 해서 여러 가지 어느 쪽으로 보나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같은 어떤 결합체로 그 방송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실에서 그걸 방송 장악 금지를 위한 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방송 장악을 위한 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대답하면 되나요? 반론 하시죠. 9명이나 11명의 이사들이 그 여야 추천을 받아가지고 6대3 뭐 7대4 구조로 이제까지 사장을 뽑았어요. 이사회가.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현업 단체들 그다음에 언론 관련 학회들 그다음에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21명 정도로 확장을 하면 어느 게 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통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갑자기 여기에서 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상희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여기에서 자본으로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아니, 경영권 구조에 일단 자꾸 잠깐 이제 집착을 제가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KBS, MBC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홍역을 알았죠. 그리고 이상희 의원이 그 청와대에 있었을 때 KBS 사장을 바꾸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는 그 이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장악 행태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지속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바꿔보자 하는데 바꾸자고 하는데 저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바꾸면 언제 바꿀 거냐 또. 예. 자, 알겠습니다. 자, 30초씩 자, 보세요. 드릴게요. 40초.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잘못 이해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경영권에 자꾸 집착한다는 이유가 BBC, NHK부터 시작해서 서구 유럽에 대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추천 제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요. 방송 종사자들이 즉 이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의 지배구조는 첫 번째로 그 대표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표성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 종사자들이나 방송에서 선발된 그런 직접적 관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경영을 하죠. 자, 그죠?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똑같이 40초. 예.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신료를 갖다가 못 받게 한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리고 수신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과 그 공격들을 해댄 게 윤석열 정부예요.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상희 의원님이 수신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방송에 대한 그 전파 자, 시간 드려야 돼요. 예. 룰을 좀 지킵시다. 예, 시간 가고 있어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행해 보신 분이 하시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수신료를 자르지 말든지 그런 이야기가 갖다 댈 전제되어 때를 있습니다. 갖다 대셔야지 수신료를 왜 그게 자본으로 갖다 댑니까? 시간이 그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어떻게 가졌습니다. 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분은 절친이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상희 의원, 양문석 의원이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가세요.